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가 0.33% 빠져서 2508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 아침에는 좀 하락폭이 컸었는데요. 거의 1% 가까이 빠졌다가 그나마 막판에 좀 하락폭을 줄이면서 0.3%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 간밤에 미국 증시는 좀 빠졌었습니다. 다우가 0.5 정도 빠졌고요. 나스닥은 1.2% 이렇게 빠졌었고요. 그래서 근데 뭐 빠질 거라고는 봤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최근에 좀 상승세가 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지면 좀 불공평하죠. 그래서 오늘은 좀 하락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. 수급이 괜찮았네요. 외국인이 3천억 정도 이렇게 사면서 네. 그래서 약세장에서도 이렇게 외국인이 좀 사줬습니다. 우리나라는 요즘 주요 이슈가 좀 있죠. 지금 현대차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빠졌습니다. 2%대. 그래서 이 미국 그 전기차 보조금 이슈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0.3% 빠졌는데요. 아무래도 현대차 같은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그 타격이 제일 크기 때문에 현대차 2%, 기아차 2.5% 이렇게 빠졌습니다. 그리고 현대 모비스도 지금 약한데요. 현대 모비스는 조금 또 다릅니다. 이게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 분할을 한다고 그래요.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. 모듈 부품 생산 전문 자회사 신설. 어쨌든 지금 사업부나 이런 자회사 신설,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악재죠. 네. 주주 가치가 훼손된다고 보는 겁니다. 그래서 그 LG화학 때 이미 많이 당했죠. 그래서 좀 학습 효과가 있는데 일단은 회사를 분할한다고 하면 일단은 싫어합니다. 시장에서는. 그래서 이틀 지금 뭐 많이 빠졌습니다. 최근에. 시세를 보시면 지금 3일 연속으로 이렇게 빠졌죠. 거의 3일 동안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. 그냥 6% 정도는 빠진 것 같은데요. 네. 그래가지고 참, 모르겠네요. 이게 지금 경영적인 뭐 판단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데, 주주 입장에서는 좀 이해는 안 가는 일입니다. 지금, 이 해외 증시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을 때, 사실 현대차 그룹이 하나의 이제 그룹사인데 상장 주식이 지금 너무 많아요. 지금 보면 뭐 현대차, 기아, 현대모비스, 현대글로비스, 현대 뭐 제철도 있죠. 지금 이게 좀 이상한 거죠, 어떻게 보면.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상장 회사들끼리의 지금 그런 이해상충 문제도 있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애플이나 뭐 구글 같은 데가 뭐 애플 서비스, 애플 뭐 소프트웨어, 애플 뭐 아이폰, 애플 아이패드 뭐 이런 식으로 회사가 나눠져 있지는 않잖아요. 그냥 애플 하나죠. 참 이게 지금 근데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이게 리스크가 큽니다. 이건 뭐 회사가 좀 좋은 사업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해도 제 가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. 이것도 뭐 분사하는 거 아니야? 이런 그 자꾸만 그런 리스크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. 분사하게 되면 그 좋은 사업을 만약에 떨어져 나간다고 하면 기존에 이제 회사를 투자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주식을 살려면 새로 그 상장되는 주식을 돈을 더 주고 사던가 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. 뭐 물적 분할 같은 경우가 그렇죠. 그나마 인적 분할이면 괜찮습니다.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떨어져 나가도 떨어져 나간 주식을 그대로 비율대로 주니까요. 그래서 뭐 물적 분할이 이제 제일 큰 문제인데 현대모비스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지금 뭐 물적 분할로 확정된 그런 건 아니니까요. 일단 뭐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회사를 분사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참 이렇게 국내 증시가 그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참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그나마 뭐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오르면서 지수 하락폭을 그나마 만회를 한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가 계속 약했는데 오늘은 지수가 빠졌는데도 1.8% 이렇게 올랐습니다. 최근에 이제 주도했던 게 이런 자동차 섹터이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가 이렇게 꺾여버리니까 다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관심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또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 네이버가 또 하락폭이 컸어요. 3%대 이렇게 빠졌고요.
셀트리온도 이렇게 하락이 컸네요. 셀트리온도 4%대 이렇게 지금 빠졌습니다. 그리고 금융주도 좀 빠졌습니다. 신한지주 1.5%, KB 2.3, 하나금융지주 1.9% 이렇게 빠졌고요. 어, 네,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많이 빠졌네요. 5%대. 네, 바이오주가 이렇게 좀 빠졌네요. 그다음에 카카오페이도 6%대 이렇게 빠졌습니다. 또 어제 그 주요 지표 중에 영국 물가 지수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보면 10.1%가 나왔어요. 야, 물가 상승률이 10.1%라 10%대가 나오네요. 이 영국 같이 이런 선진국이 무슨 뭐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도 아니고 정말 좀 놀라운 수치입니다. 그리고 이게 참 그 어제 뉴욕 증시에도 좀 찬물을 껴안은 게 꺾이지를 않나요? 지금 보면 지난달에 9.4%였거든요. 지금 더 높아졌습니다. 10.1%.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달은 꺾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인플레 피크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9.1에서 8.5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. 지금 이거 한 달이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쭉 빠지는 거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아직 영국 같은 데는 안 꺾였다는 거, 이런 게 참 지금 안 좋습니다. 보기에는.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가지수가 아직 안 꺾였어요. 보면 지난달에 보면 6.3이 나왔는데, 네, 6%에서 더 올라갔죠. 다음 달이 이제 보면 9월 1일에 나오는데, 과연 9월 1일 나오는 거 이제 8월 물가지수인데, 우리나라도 이게 꺾이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물가 지표로 봤을 때 참 안정적인 데가 여기 일본이죠.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뭐 워낙 이제 물가가 안 오르는 나라다 보니까 그래도 오른 거긴 한데 그래도 2%대입니다. 참 물가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.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난달에 2.5에서 오히려 약간 빠졌죠. 뭐 거의 비슷하긴 한데 2.4%. 어쨌든 2%대 이런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는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지금 지표죠. 그런 게 이제 딱 드러나는 게 올해 지금 그 주가 수익률에서도 니케이가 제일 좋아요. 니케이가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죠. 0.5% 플러스입니다.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안 좋고요. 마이너스 15%. 유럽이 마이너스 12%예요. 사실 유럽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더 빠져야 되는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. 유럽 같은 경우는 전쟁 지금 영향도 있고 그래서 참 유럽보다도 지금 더 빠지는 우리나라 증시입니다. 네, 다우는 한 6% 정도 이렇게 빠졌고요. 그래서 참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가격이 많이 싼 편인데,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. 기업들이 지금 뭐 좋은 소식은 그렇게 없는데,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은 이런 소식들이 또 생기겠죠. 지금 뭐 기업들도 대응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. 지금 미국 선물 같은 경우는 약간 하락하고 있네요. 네. 그래도 외국인이 요새 계속 꾸준히 사고 있다는 게 또 긍정적인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꾸준히 사면 또 언젠가 이게 턴을 하거든요. 그 턴을 하는 거를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